네, 제가 오늘 수업 사례를 알려드릴 내용은 암3 행위 일치하는 중장거리 달리기 수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프로젝트한 수업을 오늘 이제 짧게나마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구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의도와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업 설계, 세 번째는 수업 운영, 그리고 네 번째는 수업 기록과 성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철학 및 의도입니다. 수업 철학 및 의도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최근 저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이슈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여러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생 주도성과 학생 선택을 기반한 자기 주도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있어서 자율성, 교사 교육과정,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자유학기제의 변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 핵심 역량 교육, IB라든지 디지털 소양 교육이라면 AI, 챗 GPT 등 다양한 것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과연 체육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율화. 뭔가 교육과정에 있어서 뭔가 자율성을 구현해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우리가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배움. 우리가 수업 내에서만의 암과 그런 배움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배움, 삶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을 살펴봤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은 두 개가 다 비슷하지만 2022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포커스의 중점이 이제 미래교육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인성교육이나 학생들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인데요. 두 개의 공통점은 사실 창의성과 인성 관련돼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런 핵심을 가지고 이 체육 수업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이 수업을 연결해서 좀 배움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선택과 우리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 등 이 미래 인재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수업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고민과 의도입니다. 그럼 과연 암과 삶을 연결할 수는 있을 수 있을까? 체육 수업에서 이런 고민이 많았고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내용을 우리 학생들의 삶과 둘러싼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좀 저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문제를 제시를 했다면 이건 저는 이제 반대로 학습자들이 이런 문제를 직접 찾아서 이해를 하고 탐색하는 학습자가 본인이 배워야 될 그런 주제를 찾아서 한번 문제를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요. 그리고 팀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체적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교사는 이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있어 인적, 물적 자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 실천에 있어서는 이 해결 활동을 사실 공유하고 발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 지역사회와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나눔으로서의 그런 결과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구성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철학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의 수업을 구조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스포츠 교육학회에 있어서 체육교육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활동의 가치와 신체활동이 건강한 삶을 공헌하는 가치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 수업에 있어서 핵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기능 향상뿐만이 아니라 범교과정 연계에 의미가 담긴 수업을 구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분절적인 수업이 아니라 어떤 한 종목에 있어서 이 종목을 끝까지 뭔가 활동을 알 수 있는 깊이 있는 배움을 구현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업 설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 설계의 방향성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공동체적 역량을 함양하고요.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서 재구성을 하는 것이 포커스였고요. 그리고 교과 내 통합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자 뿐만 아니라 이제 깊이 있는 배움이라는 이 네 가지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도중 리얼 월드 러닝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리얼 월드 러닝은 학교와 세상에 연결되는 배움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학습자가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회로 나가서 뭔가 실천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배움이 담긴 책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이거와 같습니다. 탐색 역량, 이 주변 어떤 교과의 주제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나 연결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연결을 하여서 이걸 가지고 결과물을 실제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적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성취기준 분석과 주제 선정입니다. 저는 암3행을 실천하는 중장거리 달리기 수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복 입은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중장거리 달리기라는 도전 영역의 활동을 가지고 구성을 하였고요. 이걸 통해서 공익 캠페인과 그리고 우리 동네 건강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운영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고요. 체육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미리 설명드리지만 이것은 블록 타임으로 연결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수업을 아예 처음부터 2시간으로 시간표에 미리 구성을 3월 초부터 설계를 해서 12월까지 계속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다음은 성취 기준 분석 및 주제 선정인데요.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을 활용하여서 이제 채 2-8을 가지고 4개의 요소들을 뽑아서 저는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공익적 주제 자료 탐색을 하고요. 캠페인과 우리 지역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이거에 관련된 영상 편집과 촬영, 그리고 평가에 동료 평가, 교사 평가,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온라인 전시회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성찰과 배움 나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 영역 프로젝트 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개인 수행과 분석, 이건 중장거리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리얼월드 러닝, 공익 캠페인 관련 챌린지 활동, 그리고 우리 동네 건강지도 제작 프로젝트,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체 수업 성찰문까지 논술형 평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체육과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저는 교육과정 흐름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탐색 역량 암에서는 우리 중장거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거리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 페이스 조절법, 다리를 어떻게 이제 하체를 해야 되는지 여러 사용법에 대해서 학생들과 자세를 잡아가기 시작하였고요. 이때 도움을 받았던 런데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GPS를 활용한 측정과 연습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혼자 달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인내와 한계심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업을 통해서 러닝크루를 만들어서 실제 동호회처럼 팀 중장거리 달리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장거리 달리기를 하려면 체력이 또 향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을 구성하여 학생들과 연습을 하였고요. 그리고 매번 이런 운동과 실천했던 것을 본인이 패들렛을 활용해서 운동 일지 작성까지 연결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결 역량 3에서는 이제 사회적 자원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중장거리 달리기를 활용해서 공익 캠페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쉽게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지역사회와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3월 되기 전에 2월 초에 미리 이제 양평군 지역 체육회에도 연락을 해보고요. 뭐 주변 크리에이터 분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다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지역의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선수가 동호인들을 티칭하고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그분을 섭외하였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 크리에이터는 양평 지역에도 되게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섭외를 하였고, 그리고 선수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저희 학교에 좀 오십사 해가지고 직접 다 섭외를 완료해서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 제작하면서 의문나는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찾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이 인적 자원에 대한 것이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사가 좀 선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노하우나 배움 점도 확인하였고, 그리고 우리 동네 건강지도 제작은 우리 지역의 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장소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역량 행에서는 이제는 이것을 실천하고 결과물을 나눠야 되는데요. 공익 캠페인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전시나 동료 평가 1차, 2차 피드백을 거쳐서 괜찮은 이제 공익 캠페인들을 선정해서 영상 편지도 보내보고 답은 안 왔지만 저희 학교 내에서 점심시간 방송에 학교에 관련된 공익 캠페인을 한 친구들의 괜찮은 영상들은 점심시간에 방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지도 제작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를 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역에 좀 어려운 환경이나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제 한번 접수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직접 민원을 한번 학생들과 연습해보고 이제 직접 제작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까지 실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을 이제 하나씩 넘겨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암에서 탐색 역량인데요. 디지털 활용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중장거리 달리기 앱을 활용해서 런데이 앱, 그리고 이제 GPS 기능이 잘 돼 있더라고요. 런데이에서 보니까 트레이닝 방법도 있지만 빨리 뛰는 구간과 천천히 걷는 구간의 색깔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캡처를 해서 패들렛에 올려서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얘가 오늘은 잘 뛰었구나. 여기 러닝크루가 오늘은 좀 많이 걸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성찰 일지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활동과 서킷 트레이닝 활동, 그리고 거리 도전도 했습니다. 1마일 달리기처럼 1km 달리기, 2km 달리기.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줍니다. 뭐 5분 안에 몇 킬로나 내가 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연습들을 많이 했고요. 자세 분석이라든지 매월 측정을 하면서 성장 평가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러닝크루를 할 때는요, 팀으로 나눴고요. 팀에서 각자 역할들이 다 있었습니다. 네, 심박수 측정 도우미도 있었고요. 페이스 조절하는 도우미도 있었고요. 이런 정리나 이런 것들 담당하는 도우미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서 협력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공익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사실 학생들이 접한 게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저와 수업을 한 게 지금 3월부터 해봤자 뭐 6월, 7월이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가치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서적들을 찾아보니 달리기와 존재학이라는 조지 시언이라는 의학 박사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가치에 대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가치들이 몇 개나 있을까 보고 그 중에 교사가 선별을 해서 이 가치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바라보기, 배우기, 발견하기,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 발견하기나 경험하기나 배우기에서 일상생활과 우리가 연결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발견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을까를 달리기와 가치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기를 활용해서 캠페인으로 제작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학습지에 보면 달리기에 주는 의미, 저 학생도 이제 저렇게 살아가기라고 썼는데요. 이제 여기는 플로깅을 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달리기에서 살아가기의 가치를 갖고 와서 플러그인과 연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와 연결해서 캠페인을 제작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프로젝트 내용이 뭔지, 이걸 통해서 해결되는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을지, 예, 하나씩 했고요. 그리고 참고할 모델이 뭔지. 그리고 저희가 중장거리 달리기 캠페인을 하면서 그냥 뛰었던 건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 코스를 설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어떤 미션을 주었냐? 중장거리는 최소가 800m, 최대가 42.19km입니다. 마라톤이죠. 여기서 이제 한 팀에 4명에서 5명인데요. 한 사람당 1km는 꼭 뛰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4명이면 4km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제한을 주었습니다. 어떤 제한? 체력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중장거리 달리기의 거리는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명이 800m를 뛰면 200m가 남잖아요. 그거를 체력이 좋은 다른 친구가 1.2km를 뛰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달리기 안에서도 협업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팀은 2명이 800m를 뛰고요. 잘 뛸 수 있는 친구가 1.4km를 뛴 팀도 있고요. 체력이 너무 낮은 여학생들하고 남학생 한 명만 있는 팀도 있었어요. 그 팀은 남학생이 200m씩 다 줘. 내가 다 뛸게. 그리고 여학생들은 800m씩 뛰고요. 코스를 설계하면서. 나머지 남학생이 1.8km를 뛴 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해결하게끔 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노하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캠페인 경로를 구간별로 짜서 이제 실제 뛰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됐는데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더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인종차별 관련된 영상은 여러 자료나 이런 걸 보면 더 심각성을 알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달리기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행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더 잘 인지를 하고 체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발표도 이렇게 연결해서 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동네 건강 지도 제작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바로 뭐 나가서 촬영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구글 스트리트뷰나 네이버 지도를 탐색해서 우리 학교 주변의 지역을 탐색해 보고요. 어떻게 뛸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대상도 본인이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대상을 노인으로 잡은 친구도 있고요. 중고등학생, 뭐 유치원, 뭐 어머니, 아버지 등 여러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이 이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로 제작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지도를 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 중에 가장 괜찮은 하나를 선정해서 실제 저희가 그 지도를 직접 찾아가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개선할 점이 없는지 그 코스에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으며, 이 인적 자원 물적 이 개선에서는 위에는 선수 트레이너고요. 저 아래 저분이 국가대표 마라토너였고요. 저쪽 크리에이터, 이렇게 이분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의 질의응답, 제작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 그런 것들, 아니면 마라토너 중장거리 달리기에서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뛸 수 있는지 등 이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동료 평가는 이렇게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었고요. 온라인 패들렛을 활용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항상 상시 오픈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생활 속 매듭 묶기라는 살아가기의 가치를 가져와서 운동화끈 묶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교에 풀러진 뭐 축구 골대라든지 뭐 이런 끈까지 묶는 매듭법을 갖고 와서 실천하면서 캠페인을 한 팀도 있었고요. 학교 폭력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사실 주제를 주지 않고 사회 문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한번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큰 텍스트만 주고 진행을 했지만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달리기로 함께하는 학교의 사회 문제 해결, 게임 중독 예방 달리기, 인종차별 반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살려보자 해서 씨앗을 시장에서 사와서요. 직접 그 지점마다 씨앗을 심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직접 뛰면서 걸음수가 누적되잖아요. 그걸 빅워크 앱이라는 걸 활용해서 본인들이 찾았어요. 해서 그 걸음수를 기부하는 그런 캠페인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공익 캠페인을 한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네,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세이브 러닝 크루라고 본인들이 지었습니다. 이제 좀 소외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을 구하는 달리기 공익 캠페인을 제작을 해서요. 이것은 이제 실제 네, 바라보기라는 또 가치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빼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정말 생선을 더 살릴 수 있는 걸? 너 오늘 수업이 어떻게 봤어? 아, 망했어. 괜찮아? 안 왔어? 아, 죽었다! 괜찮아? 이거 먹어줄게. 학생들이 자기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 있었던 생활 속의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같이 뛰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 코스마다 네, 뛰면서 캠페인을 제작했어요. 다 볼 수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그 다음 이제 건강지도 제작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이 지도를 설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 중에 가장 현실 가능성 있는 지도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면은 이 코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저희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페인트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달리는데 위험하다. 이 코스가 다른 사람들도 위험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직접 뭐 페인트를 칠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에 이야기를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직접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한번 정중하게 넣어보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는 게 문제점이 1번 쓰는 거고요. 2번은 만약에 그 상황이 왔어요. 민원실에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 건지를 한번 써본 거예요. 다. 써본 다음에 연습을 해봤어요. 실제처럼 연습을 하고 이게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해서 이 옆에는 1학년 4반에서 이제 실제 초등학교 주변에 가로등불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학생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착안해서 실제 저희가 민원에 한번 정중하게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는데 다름이 아니라 직접 연락이 온 겁니다. 이 군청에 가로등 팀장님께서 주무관님께서 연락이 와서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주소를 알려주면 저희가 이제 실사를 나가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게 한 7월인가 그쯤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12월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가로등을 교체를 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걸 녹음을 해서 학생들에게 1학년 4반 학생들에게 실제 들려줬더니 정말 신기했죠. 작은 그런 거였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학생들도 알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 사회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네, 그래서 수업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실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작성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교사의 성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움의 확장에 있어서 실제 우리 수업에서 배운 것을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학습자 주도의 맞춤형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또 우리 지역 교육, 지역에 있어서의 생태계를 좀 연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이런 인성이나 이런 바른 교육들을 좀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읽어오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생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공익 캠페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씨앗을 심기로 해서 주장이 씨앗을 사고 다 같이 참여해서 2명이 뛰고 여긴 2명이 뛴 거예요. 2명이 찍어주면서 사실상 한 명당 2km씩 더 뛴 것 같대요. 근데 너무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잘 따라와줘서 재밌었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이 씨앗이 정말 잘 자라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마지막 소감을 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진짜 실생활과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수업들을 좀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